같은 종목을 같은 날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번 중 6번 맞히는 실력도 똑같아요. 그런데 1년 뒤에 한 사람은 계좌가 멀쩡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브루스 코브너는 이 차이가 예측력이 아니라 틀렸을 때 잃는 금액에서 온다고 봤어요. 오늘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4번 연속 틀렸다고 해볼게요. 한 번에 계좌에 1%만 거는 사람은 4%를 잃습니다. 4%만 다시 벌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한 번에 10%씩 거는 사람은 34%를 잃습니다. 이 사람이 본전으로 돌아오려면 52%를 벌어야 해요. 실력은 똑같은데 회복 난이도가 10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코브너 본인도 이걸 아주 비싸게 배웠습니다. 빌린 3,000달러로 콩 스프레드를 사기 시작했는데 2달이 채 안 돼서 계좌가 35,000달러가 됐어요. 다음날 중개인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콩이 달나라로 가고 있으니 매도 쪽은 정리하자고요. 그 매도분이 사실은 안전장치였는데 코브너는 그 말에 넘어가서 전부 풀어버립니다. 계좌는 45,000달러까지 올랐고 15분 뒤에 시장은 하한가로 무너졌어요. 그날 장이 끝났을 때 남은 건 22,000달러였습니다. 아이디어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크기와 안전장치가 문제였죠. 그 하루가 코브너의 매매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이때부터 5가지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주문을 냈어요. 왜 오를까? 진짜로 오르고 있나? 어디까지 오면 내가 틀린 건가? 그럼 몇 주를 사면 되나? 이미 같은 베팅을 하고 있진 않나? 오늘 이 5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이유와 확인입니다. 코브너가 든 예가 아주 좋아요. 옥수수가 한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신문에 공급 부족 기사가 난 바로 그날 위로 뚫렸다고 해볼게요. 이런 돌파는 오래 못 갑니다.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니까요. 반대로 아무도 오를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뚫린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브너에게 차트는 미래를 알려주는 점집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체온계였습니다. 그리고 코브너는 전망을 하나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세계는 최소 3개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주식이 오르는 세계, 오히려 침체 신호로 읽혀서 채권과 금이 오르는 세계,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세계요. 코브너는 3개를 다 적어놓고 각 3개라면 켜져야 할 신호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그리고 어느 쪽 불이 실제로 켜지는지 기다려요. 확신은 시작할 때 갖는 게 아니라 시장이 확인해준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손절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손절을 얼마 잃으면 파는 규칙으로 생각하죠. 10% 빠지면 판다. 이런 식으로요. 코브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어느 금요일 오후에 채권이 아주 오래된 박스권을 빠른 속도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코브너는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맞다면 이 시장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손절이었어요. 10%라는 숫자는 내가 판 이유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박스권 복귀는 내 이유가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코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올 지점을 미리 정해놔야 잠을 잘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과 정반대인 결론이 나옵니다. 손절 자리는 차트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량을 줄이면 됩니다. 계좌가 1,000만 원이고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잃겠다고 정했다고 해볼게요. 만원짜리 주식인데 손절을 9,700원에 두면 주당 300억 원이니까 330주, 33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손절을 9,000원까지 내려서 잡으면 주당 1,000원이니까 100주, 100만 원어치만 사게 되죠. 두 경우 다 최악의 손실은 10만 원으로 똑같아요. 다른 건 딱 하나, 잔파도에 털릴 확률입니다. 보통은 손절을 바짝 붙이고 많이 삽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털려 나와요. 코브너는 반대로 손절을 웬만해선 닿지 않을 자리까지 밀어두고 수량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분산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3개를 각각 1%씩 담았다고 해볼게요. 합쳐서 3% 위험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셋은 같은 업황 뉴스 하나에 같이 움직입니다. 나쁜 소식이 하나 나오면 세 개가 같은 날 같이 손절돼요. 종목은 세 개인데 실제로는 3%짜리 베팅 하나였던 겁니다. 코브너가 위험은 거래 하나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로 계산해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분산은 종목이 몇 개냐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릴 이유가 몇 개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칙 위에 더 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주식시장이 무너진 그 주의 코브너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그가 말한 매매의 첫째 규칙은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큰 돈을 잃는 상황에 빠지지 말 것. 하나 더 있어요. 머릿속에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건 진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때는 화면을 끄는 편이 낫습니다. 코브너가 초보 트레이더에게 남긴 조언은 짧고 셉니다. 지금 사려고 생각한 크기가 있다면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라. 그가 본 초보들은 자기한테 맞는 크기의 3배에서 5배로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1에서 2%만 걸어야 할 자리에서 5에서 10%를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력 문제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크기 문제예요.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문을 내기 전에 딱 3줄만 적어 보세요. 첫째, 나는 왜 이걸 사는가? 한 문장으로 못 쓰면 아직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둘째, 어디까지 오면 내가 틀린 건가? 감이 아니라 가격 하나로 적어야 해요. 셋째, 그때 얼마를 잃나?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것들과 합치면 얼마인가? 이 3줄이 다 채워지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코브너가 남긴 건 항상 맞히는 법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틀려도 다음 판단을 할 기회를 남겨두는 법이었습니다.